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각도기 클리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 벌써 어느덧 3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30번째로 사연 주신 분들은 주땡땡님이신데요. X세대 분이에요. X세대 분. 조금 이따 이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X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딘가에 끼어있는 애매한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 같이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각도기님. 아침 저녁으로 뵙는 각도기님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밀 익숙하게 여겨지는 덕이마을 주민입니다. 아직 덜 더워서 상큼한 요즘,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조금 옛날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지병을 앓고 있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이런 거 수십 년 전 별밤에 신청곡 사연 보낸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저일 때 별밤지기는 이문세였었는데 나이 나옵니다. 저는 주식을 붙들고 한 지는 10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동시에 저는 조금 있는 현금 자산을 수협, 새마을금고 등 그나마 금리를 조금 더 쳐주는 곳에 예탁하는 게 재테크의 전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탁한 돈이 요즘 만기되는 상황이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주식을 알게 된 지는 몇 년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추천한 종목을 몇 번 사본 정도가 경험의 전부이고, 그나마도 몇 년을 계좌 방치 관심 끊었다가 제가 결정해서 매매한 지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소액이었지만 10개월간 해온 저의 주식 매매를 돌아보면 수익률은 그냥 잃지 않는 정도? 코로나 대전 속에 많은 분들이 억대 연봉을 벌었네, 원금 대비 몇백 프로 익절했네 하시지만 저는 제 수익이 만족합니다. 무지한 제가 잃지 않아서 신통하고 아침 저녁으로 각도기님 만나며 실력과 경험을 조금씩 쌓아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성장 과정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크크. 옆에 이 문장을 본 친구가 당장 지우라네요. 서울대를 모욕하는 거라고. 절대 서울대 갔을 리 없다고. 뭔가 동의가 됩니다, 저도. 아무튼 그렇게 10개월을 채우고 나니 저에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호기심과 게으름이 주식 매매의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그 종목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종목을 매도할 때 게으름이 가장 크게 작용, 나중으로 미루어 매도해야 한다는 판단을 뭉개버리는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선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나를 외치며 개성대로 살아온 X세대의 전형이고 컨텐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재미, 필, 감성 충만 이런 거 중시하는 철없는 꼰대 캐릭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격 게으르기로 유명한 1인이며 뭐든 나중으로 미루는 습성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서 재미있습니다. 회사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다 회사의 개성을 본다고 할까요?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면 판단하는 그 순간에 작용한 심리가 그런 거예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손실이 나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일단 사면서 재미있었으니 심리적 만족을 느끼며 태연자약의 최고봉이 됩니다. 물론 소액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종목이 수익이 꽤 났더라도 매도를 미루는 통에 이익이 녹아나고, 그러다가 이익이 반절 정도 꺾이면 그제야 팔 걸 그랬나, 그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쓰나미로 밀려오죠. 이런 저를 잘 알아서인지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주식 매매를 말립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고 뜯어 말려요. 황당한 건 제가 수익 나면 꼭 11조로 일부를 떼어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데, 나름 저만의 세레머니라고 할까요? 난 반댈세를 외치는 인간들이 글쎄 밥은 조용히 잘 먹습니다. 식단과 메뉴를 정해오기까지 합니다. 각설하고 매도가를 결정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나중으로 미루다가 초래한 급격한 이익 감소가 몇 번, 제 호기심 자극하는 종목을 즐겁게 매수하는 바람에 물리기를 몇 번.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저는 주식 매매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격과 습성이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고치면 조금은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전문가인 각도기님은 이런 저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돌아오는 예탁금 만기로 투자금액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각도님이 그거 불치병이야 혹은 나가주고 이런 말씀 마시고 실천 가능한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늙은 X세대 꼰대 드림 이랬습니다. 자, X세대는 70년대 내외에서부터 70년대 중반 정도쯤 70년대를 일컫는 표현이죠.
X세대는 70년대 한국이 굉장히 어렵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때 태어난 세대라서 발전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자라서 활동을 했을 때인 80년대는 한국의 풍요가 시작되었던 그런 때이고, 90년대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꽤나 괜찮은 삶을 살게 되고 마이카 시대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차가 한 대씩 생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마치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를 보는 듯한 그런 세대를 겪은 것이 X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는 아끼고 살았어요. 할머니 세대들 혹시 보시면 좀 이 말이 와닿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윗세대들은 70년대 X세대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야. 그리고 너무 소비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생들은 전후 세대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았고, 부모님들이 전쟁 세대였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도 잘 아는 세대입니다. 그의 특성이 뭐냐면 항상 자기는 젊다, 자기의 생각은 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최근에 당신 꼰대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세대가 바로 X세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 나처럼 젊은 사람을 나한테 꼰대라니 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세대가 바로 X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 X세대가 세상의 중심은 맞습니다. 지금 이분은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산다고 하셨는데요. X세대의 대체적인 마인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입니다. 참고로 저도 X세대고요. 참 동감이 많이 가는 그런 글이었었는데, 그래서 아주 웃으면서 사연을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렸던 이 말 중에는 이번 2022년도 코리아 트렌드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X세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참 재미난 세대죠. 왜냐하면 앞선 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게다가 유일하게 현대에 사는 사람 중에 뒷세대보다도 풍요로운 유일한 세대가 바로 X세대라는 게 참, 그래서 양방으로 다 부양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한 세대가 X세대입니다. 그래서 X세대가 지금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며 부양과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부양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는 굉장한 고민 속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 7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이 X세대가 세상의 중심이 될 때 컨텐츠들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하이브의 대표도 72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X세대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호기심과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호기심은 투자에 있어서 나쁜 심리 기제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 치고 호기심 없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도 많죠. 그 호기심 때문에 실수할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있어서는 숫자를 파악하는 능력보다 심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명백합니다. 절반 이상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 등의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보다 좋지 않은 결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와서 판판이 깨지죠.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중에 호기심이라는 심리는 나쁜 심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호기심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수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끝까지 제대로 못해서 그게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이런 호기심은 투자에 대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호기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결되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 호기심이 잡아낸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우리 주땡땡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대목은 뭐냐면, 이미 남들 가서 호황인 영역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업종이 좋아질 때 아예 조금 더 일찍 사고 내가 좀 오래 갖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찍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대신에 소액으로 보초병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면 부대 하나를 보내고, 그래도 또 좋아지면 본진을 보내고, 이런 식의 방법. 이렇게 호기심 투자는 처음에 척후병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보초병을 보내고요. 보초병을 보내고도 괜찮으면 이제 지원군을 보내고, 진짜 그래도 괜찮으면 본진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게으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게으름만큼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뒤적뒤적 하셔야 돼요. 그 호기심을 부지런함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호기심으로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며 충분히 낮은 가격에 있을 때에 접근하시고, 아예 더 일찍 들어가셔서 시간을 두고 길게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그 호기심으로 인한 투자가 대단해질 거다. 게다가 컨텐츠 쪽에서 일을 하시면 분명히 그게 보일 거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분명히 제가 하나 맞춰보면, 아우, 내가 생각한 거대로 내가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우, 그 호기심을 실제로 발동 안 해서 되게 아쉽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죠? 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더 일찍 보내십시오. 그리고 척후병과 보초병을 보내면 게으름이 고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거를 더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좋은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땡땡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문세는 아니지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